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제 갤러리팜의 안티크하우스입니다. 오늘은 1월 9일이고요. 안티크하우스가 100일 챌린지를 시작한 지 38번째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날이 그렇게 춥지는 않았지만 또 굉장히 좀 흐렸죠. 흐리고 비도 좀 왔어요. 그래서 그닥 기분 좋은 그런 날은 아니었지만 의외로 좀 포근해서 그냥저냥 지낼 만은 했던 그런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는 열심히 크로바를 뽑았고 우리 클롱부들과 같이 크로바를 뽑았고 재미나게 점심을 먹었고 또 오후에는 아파 수업을 했어요. 우리 눈말님과 하다보니님이 예 안녕하세요 둔벙님 반갑습니다. 하다보니님하고 눈말님이 오늘부터 아파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아파 첫 수업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게 뭐냐면은 제가 2006년도에 맨 처음에 아파를 접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자격증을 딴 것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아파를 시작했어요. 그때 2006년도는 약간 예. 2006년도에는 약간 그냥 이렇게 눈팅만 하다가 201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시작했는데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 풀을 너무 많이 붙여가지고 진짜 꽃을 이렇게 제대로 살리질 못했거든요. 그만큼 어려웠었어요. 근데 오늘 두 분을 하는 거 보니까 이분들은 타고난 천재일까요? 아니면 손끝이 굉장히 야문 것일까요? 엄청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그 샘플만 뚝 주면서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했더니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 눈말님은 계속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아니 첫 작품을 하면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마음에 드니 안 드니 해가면서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사람들은 좌우지간 뭐든 잘하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준비를 해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4범 3급 과정이에요. 4범 3급 과정을 하는데 4범 3급 과정은 기초 과정을 먼저 끝낸 다음에 이제 4범 3급 과정을 하는 약간은 긴 과정이에요. 사공님 안녕하세요. 예. 오셨어요? 예. 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 솜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눈말님이 하는 중간에 방송을 했거든요. 시간이 되니까 또 책임감 있게 방송을 했는데 우리 노영님이 그게 너무 또 좋다고 하니까 그거를 선물로 또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작품은 절대로 남을 주는 게 아니다. 이게 기초 과정이 있거든요. 기초 과정이 따로 있어요. 기초 과정이 끝나야만 4범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기초 과정은 제가 절대 남 주지도 말고 버리지도 말고 그대로 놔둬라. 왜냐면은 나중에 지금 현재는 되게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것을 보면은 약간 좀 우습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이렇게 했구나.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만큼 발전을 했구나. 그 자기 발전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절대로 남을 주면 안 돼요. 네, 정문성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주지 말고 요만한 상자에다가 딱 넣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오늘 카드를 하면은 저는 항상 이제 아파 카드를 만들면 카드에다가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2장을 만들었거든요.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2장을 만들면은 제가 편지를 쓰라고 그래요. 편지를 쓰면은 본인한테 하나 쓰고 또 하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장을 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읽으면서 또 이렇게 재미나게 웃기도 하고 또 약간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은 편지는 생략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끝나고 나서 차를 마시고 좀 놀았거든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스트레스도 풀고 또 이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일단은 시작을 했고, 오늘은 뒷 배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뒷 배경에 있는 꽃은 조팝이라는 꽃이에요. 그 조팝은, 이렇게 아주 조그만한 꽃이 이렇게 덩어리로 피어 있는 꽃이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로 이렇게 덩얼덩얼덩얼 이렇게 피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쁜데 이 꽃을 제가 아파에 많이 쓰는 꽃이에요. 아파에 액세서리에도 들어가고 소품을 만들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쓰는 곳이라서 저희가 조팝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왜 아파로 쓰는 꽃은 많냐면 제가 이제 꽃을 잘라서 말려야 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선님 반갑습니다. 잘라서 말려야 되기 때문에 한 나무만 있으면 잘라서 말리고 나면 볼 꽃이 없기 때문에 이런 꽃들은 제가 몇 나무씩 심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자르고 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흰색인데 흰색에다가 물올림을 해가지고 물올림을 해서 파랑색, 초록색, 뭐 핑크색, 빨강색 이렇게 해서 말려요. 말려가지고 말리는데 100개를 말리면 20개 정도 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꽃을 물을 올려서 말리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돈을 주고 사더라도 꽤 비싸요. 너무 꽃이 작은데 그거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완전히 다 하나씩 떼어가지고 말리는 과정이 말리는데 그 꽃이 예쁘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80%라고요. 100개를 말리면 한 20개 정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액세서리도 나오고 이런 과정도 나오고 이제 그러는 꽃이에요. 근데 봄꽃이거든요. 이제 주로 봄꽃은 노란색이 예뻐요. 노란색이 봄에 화사하게 피면 개나리처럼 이제 진달래는 핑크색이잖아요. 근데 아주 찐 핑크가 아니고 그 철쭉하고 진달래는 굉장히 또 다른 물올림용 물감이 있어요. 물감을 이렇게 소주잔에다가 따라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가지로 꺾어놔요. 가지로 꺾어서 이렇게 꽂아놓으면은 물이 꽃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너무 과정이 신기해요. 그런 다음에 물이 완전히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꺼내서 그 가지를 꺼내서 맑은 물에다가 또 한 30분 정도 담가요. 그러면은 그 우리 다육이가 이렇게 예 항상 오늘 눈말림 애쓰셨어요. 항상 이렇게 이쪽 끝이 물이 들듯이 그 꽃도 맹물에다가 30분 정도 담그면 이 끝이 진해지면서 얘는 조금 연해지는, 그래서 명암이 들어서 투톤으로 색깔이 정말 예뻐요. 그래요? 큰일 났네. 8시 되면 그냥 무조건 들어와요. 8시 알람을 해놔. 시계 알람을 해놔. 오늘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 아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있는 꽃이 조팝이라는 꽃이에요. 조팝이라는 꽃인데 이 꽃은 아파를 하는 사람은 안 쓸 수가 없는 꽃이에요. 굉장히 많은 꽃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 심어 놓은 지가 지금 한 15년 정도 됐어요. 왜냐면은 이것을 조팝을 이제 뭐 20개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너무 비싸요. 우리가 사서 쓰기에는 많이 쓰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나무를
구하질 못해가지고 그때 15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나무 시장이 막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려웠어요. 나무 구하기가. 그래서 우리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어떻게 삽목을 해가지고 키우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이렇게 큰 가지를 옆에서 이렇게 뿌리 옆에서 원 뿌리 옆에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뿌리가 조금 있는 것을 갖다가 심어서 어찌어찌 해서 살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굉장히 큰 나무가 됐어요. 근데 이제 나무 자체가 원래 큰 나무가 아니고 예, 관목이기 때문에 꽃나무예요. 꽃나무. 나무에는 교목이 있고 관목이 있거든요. 교목이라고 하는 것은 키가 매우 큰 나무 이런 것을 교목이라고 하고, 관목은 이제 중간 정도인 나무를 관목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원에는 교목과 관목과 꽃나무가 적절하게 이렇게 분포가 돼 있어야 돼요. 막 나무가 자기 이렇게 넓다고 해서 막 큰 나무만 몇 개 갖다 심어 놓으면은 정원이 어울리지 않아요. 근데 큰 나무가 두세 개 있고 그 밑에 관목이 이제 네다섯 개 있고 그 다음에 꽃나무가 뭐 몇 개 있고 이렇게 하고 밑에 이제 그 풀로 된 꽃들 초화류가 있고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 정원이 예쁜 정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이제 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또 겨울에는 이제 꽃이 피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새는 겨울에 그 말채나무라고 해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줄기가 이제 겨울에는 상록수가 그 정원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겨울에 이제 이렇게 활엽수만 있으면 낙엽이 다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원이 너무 삭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록수가 있으면, 근데 이제 상록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으면 또 안 돼요. 안 이뻐요. 그닥 이쁘지 않고, 소나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요. 약간은 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나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으면 안 좋고, 진짜 정원을 하는 사람들은 소나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소나무도 적절하게 있어요. 꽤 있어요. 정원이 넓으니까. 그래서 교목과 관목과 꽃나무와 이게 초화류가 있어야 되고, 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겨울에는 꽃이 안 피니까 상록수하고 말채나무라고 하는 것은 줄기의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어요. 그래서 흰말채, 노란말채 그러거든요. 흰말채는 꽃이 하얗게 피어서 흰말채인데 줄기는 빨개요. 겨울에 한목을 해요. 그 나무가 줄기가 이렇게 빨갛게 있으니까 굳이 잎이 없더라도, 여름에랑은 잘 몰라요. 파란 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 정원에서 말채나무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다가도 이렇게 심어 놓고, 이제 그 목수국은 꽃이 막 이렇게 밑으로 30cm, 35cm 정도의 길이로 꽃이 피잖아요. 근데 그거를 몇 개 정도는 이제 꽃을 잘라줘야 사실은 이제 나무가 잘 크거든요. 근데 그래도 몇 개 정도는 남겨놓으면 겨울에 색깔은 변해서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무법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거의 개근상 수준이시네요. 아주 짝짝짝짝 참 잘했어요 입니다. 그렇게 개근을 하셔야 저한테 선물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을 이루는데도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고, 그 각자 계절에 피는 꽃도 분배를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렵죠. 왜냐면은 우리가 일시에 얼마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딱 꾸민다면은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 집 짓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정원에다가 너무 많은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나무를 좀 어디서 여기서 하나 얻어다가 저기서 하나 얻어다가 이렇게 막 심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심을 때도 조금 이렇게 그거를 고려해서 키가 큰 것과 중간 것과 작은 것,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심으시면은 이제 훨씬 더 조화로운 정원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오늘은 지금 제 뒤에 있는 나무가 조팝이라는 나무예요. 조팝나무예요. 근데 아파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아파에서 쓰는 나무거든요. 꽃이거든요. 아, 예. 아, 이정자 의원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화이팅 감사합니다. 조팝이라는 꽃을 아파에서 쓰는데 이른 봄에 피어요. 4월 말에서 5월 달쯤 피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얗게 피니까 정말 눈처럼 하얗게 피는데 이렇게 늘어지는 나무예요. 늘어지는 나무에 이렇게 꽃이 피면은 정말 예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설명하다가 제가 교목, 관목, 꽃나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초화류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근데 주로 봄에는 노란색하고 핑크색 꽃이 많아요. 봄에 피는 꽃은. 그 다음에 여름에 피는 꽃은 아주 빨간색하고 흰색이 많아요. 그것도 참 그게 다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주로 보라색 꽃이 많이 펴요. 보라색 꽃이 가을에는 정말 많아요. 물론 버들마편초 같은 것은 하여튼 봄에 피기 시작해서 가을까지 피지만 보라색 꽃이 일단 그런 꽃이 많아요. 봄에 피기 시작해서 눈 올 때까지 피는 꽃들이 보라색 꽃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실제로 이제 크리스마스 로즈라는 꽃이 있어요. 그게 이제 다른 이름은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핀다고 해서 크리스마스 장미처럼 굉장히 예뻐요. 그 꽃이 정말 말할 수 없이 예쁜데 그 꽃이 이 눈 속에서 핍니다. 크리스마스 때쯤 해서. 그래서 이름이 크리스마스 로즈인데 그 꽃은 뭐 겨울에 피는 꽃이라서 여름에 잘 죽어요. 조금만 습하면 죽어버려요. 그리고 햇빛을 땡볕을 쬐면은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어려워요. 그 꽃은 피우기가 초하류인데 다년생이기는 하지만 제가 키워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피는 꽃은 어려운데 겨울에는 상록수하고 그런 말채나무 그리고 이제 또 그라스 중에 요새 이제 뭐 정원에 그라스가 없으면 정원이 아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라스가 유행인데 그라스 중에서 색깔은 바랬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원에 남아 있어요. 그 위에 눈이 이렇게 소복이 앉아 있으면 예쁘고 아까 나무 수국 같은 데도 눈이 얹혀져 있으면 굉장히 예뻐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나무를 키우는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수국 같은 것도 그냥 꽃을 다 잘라주지 남겨놓지는 않아요. 지금 나무를 빨리빨리 키워서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눈 온 날 며칠 예쁘게 보자고 꽃을 이렇게 피워놓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겨울에는 그래도 이제 상록수가 있고 지금 올겨울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풀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풀들이 쫙 나가지고 아주 정원이 파릇파릇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그게 삭막하지 않아요. 풀들이 나서 이 풀을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봄에 내년 올 봄에 이거를 잡을지 지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주 뭐 그렇지는 않아요. 풀 때문에 정원이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이 정원은 제가 이제 진짜로 꽃이 피면은 예, 하다보니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까 제가 칭찬했어요. 우리 하다보니님하고 지금 눈말림이 오늘 아파를 처음 했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감각적으로. 그래서 제가 요새 사람들은 이런 거를 정말 감각을 타고나나 제가 배웠을 때를 생각하니까
너무 저는 놀랍고 신기할 따름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배울 때 손바닥이야 막 이 꽃잎에 풀을 안 붙을까 봐 풀을 너무 많이 묻혀갖고 막 범벅을 쳐놓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정말 또렷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두 분은 그냥 너무 깔끔하게 잘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 스승보다 나은 청출어람 있잖아요. 스승보다 나은 제자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아마 멀지 않아 저를 능가하는 그런 제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오늘 배경이 흰색인데 꽃이 흰색인데 제가 검정색을 입었더니 너무 깜깜하고 흰색 베이지색을 입었더니 꽃도 튀지 않고 저도 튀지 않고 그래서 제가 딱 하나 있는 빨간색을 입었습니다. 선생님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나름 신경 썼는데 그걸 알아주니까 엄청 고맙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 조팝 설명을 좀 드렸고 상품 소개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늘 38번째예요. 근데 이제 내일 모레까지 40번까지 이 선물은 끝납니다. 두 분한테 보내집니다. 지금 한 분은 이미 결정이 됐고 한 분은 내일 모레까지 돼야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열흘 가까이 방에다 놨더니 색깔이 처음에 굉장히 빨갰었거든요. 색깔이 많이 바랬어요. 근데 이제 다시 밖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햇빛 있는 데로 나가면 아주 빨개집니다. 네, 퍼플님. 제가 어쩌게 크로마키 신청했어요. 흰색. 그래서 아마 내일 오면 내일부터는 제가 보라색 꽃을 올려드릴 것 같아요. 무법자님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색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색이 빠지는데 지금 낮밤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다시 색깔이 올라와요. 그러게요. 지금 내일 모레가 돼봐야 어느 분이 가실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님 출근하셨어요. 네, 백운배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백운배님 제가 이제 잘은 모르는데 제가 우리 사공님 철뱃사공님 거기에서 그냥 댓글 다시는 거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뵀고요. 쉬는 시간에 폭풍 문자 보내셔요. 좌우지간에 우리 진짜 퍼플님은 진짜 너무 부지런하시고 너무 재밌게 사시고 우리 본이랑님 모셨어요. 본이랑님 오늘 반가우셨죠? 하다보니님이 너무 아파를 잘하셔가지고 기뻤어요. 저도 뒷 배경이요.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아파 재료인 조팝이라는 꽃이에요. 조팝. 수수 조할 때 조하고 팝송 할 때 팝. 조팝이라는 꽃이에요. 봄에 피는 꽃이고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늘어지는 꽃인데 개화 기간이 꽤 길어요. 한 달 이상 되는 꽃이에요. 봄꽃은 사실은 개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가을꽃이 개화 기간이 길지 여름에 피는 꽃들이 개화 기간이 상당히 길고요. 봄에 피는 꽃들은 예, 그러세요. 집에 가서 제 방 제대로 보세요. 그래서 듣지 못하니 그러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예, 조팝이 아파 재료로 아주 많이 쓰는 꽃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품 할 때, 액세서리 할 때 아주 많이 헤어요? 예. 머리 좀 잘랐어요. 비싼 돈 들여서 파마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 제가 뒷 배경 설명은 이제 드리고요. 오늘 또 이제 다육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러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제 이런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그릇.
아, 예. 박정란님 반갑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본이랑님 진짜 우리 하다보니님이 솜씨가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눈말림이야 워낙에 이제 여러 방면에서 타고난 소질이 있어서 제가 기대는 했습니다만 하다보니님이 엄청 솜씨가 있더라고요. 감각이 있고 차분하게. 아, 예. 무법자님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의외로 제가 이제 이거 근무할 때는 한 번도 못 입었던 옷이에요. 예뻐서 제가 사놓기는 했는데 빨간색을 입고 사무실 출근하기가 저기에서 한 번도 못하고 지금 퇴직해서도 한 번도 못 입고 제가 올해 작년에 동문회 갈 때 한 번 입고 갔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이렇게 방송에서 빛을 보네요. 얘가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이런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다육이를 가지고 제가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니에요. 같이 잘해요. 무슨 소리예요. 천만의 말씀이십니다. 누가 잘하고 그런 거.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잘하고 못하고 그걸 논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한 번 해놓고 뭘 그렇게 잘하니 못하냐 하십니까? 이거는요, 기초 과정 다 끝나고 액자를 해봐야 잘하니 못하니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거는 제가 할 테니 먼저 논하지 마시옵소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이 꽃을 가져왔어요. 얘는 클레오파트라는 꽃이에요. 얼마나 예쁘면 이름이 클레오파트라겠어요. 클레오파트라라는 건데 얘도 아주 굉장히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클레오파트라가 굉장히 이 풀의 종류 중에서는 비싼 종이거든요. 비싸요. 번식이 잘 안 돼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꽃대처럼 올라와 갖고 자구가 생긴 거예요. 너무 저한테는 이제 고마운 일이죠. 얘가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얘를 사실은 이제 하나 뜯어가 얘가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주로 이런 쪽에서 이렇게 하나가 쭉 올라가고 꽃대가 피는데 세상에 이렇게 자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자구가 생긴 것이고 내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얘도 이제 잘라야 되는데 얘는 이제 홍매화라는 꽃이에요. 홍매화라는 다육인데 얘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예. 송영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재주가 짱이시라고요? 예. 얘는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이쪽에서 올라오는 건 주로 꽃대거든요. 올라오더라도 얘를 함부로 자르면 안 돼요. 꽃대다 하고 여러분들은 얘 꽃도 예뻐요. 노란색하고 주황색으로 꽃이 피는데 꽃이 예뻐요. 예쁜데 얘가 꽃이 피면은 이 몸체가 안 이뻐져요. 그럼 아깝잖아요. 이 꽃을 보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요 정도 되시면 꽃대를 자르세요. 여기 정도 자르세요. 여기 밑에를 자르지 말고 여기 정도 자르면 여기에서 자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한번 기대를 해보고 만약에 여기가 안 나오고 그대로 썩어 들어가면 여기를 잘라내시는데 여기를 자르면 정말 재수가 좋으면 여기에서 자구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얘를 잘라서 이 꽃을 보고 싶단 말이에요. 이 상태로 굉장히 겨울을 다 지나서 봄에 꽃이 펴요. 그러면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 뿌리가 엄청난 고생을 해야 되고 이 몸체가 상해요. 그래서 저는 다 잘라내거든요. 왜냐면 얘가 꽃처럼 생겼는데 그러니까 잘라가지고 얘를 그대로 물을 넣지 말고 병에다 꽂아 놓으세요. 화병에다가 꽂아 놓으면 꽃을 볼 수가 있어요. 물을 꽂아 놓으면은 얘가 썩어서 죽어요. 일반적인 꽃꽂이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얘를 잘라서 그냥 병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얘가 꽃이 펴요.
그러면 그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잘라가지고 버리지 마시고, 아깝잖아요. 얘도 지금 꽃을 피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이제 말하면, 우리 여자들로 말하면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얘 몸체가 상한단 말이에요. 물 없이 꽃이 펴요. 얘는 물에다가 얹어놓으면 이게 썩어서 이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물 없이 그냥 놓으시면 얘가 꽃이 핍니다. 안 피는 경우도 있어요. 꼭 다 피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요 정도 됐을 때는, 요 정도 될 때까지는 자르지 마시라고요. 이게 이렇게 자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구가 될지 꽃이 될지는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기 전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자르시면 안 돼요. 자를 때도 여기 정도 자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자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꽃을 자르지 않고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얘를 일단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얘는 제가 지금 포트에다가 심어서 놓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여기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지금 자구가 하나, 둘, 셋, 네 송이나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나중에 컸을 때 굉장히 예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얘가 지탱을 잘 못한다. 그러면 얘를 잘라갖고 다시 말려서 다시 심어놓으면 얘가 한 몸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가 10,000원 주고 얘를, 제가 지금 여기는 보면은 이렇게 잘라놨죠. 이 꽃대를 자른 거예요. 자를 때 이 밑에를 안 자르고 여기를 잘라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네, 노영님 안녕하세요. 예, 물이 없어야 돼요. 얘네들은 물이 있으면 결코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렇게 잘라놨어요. 이거 지금 꽃대 자른 거예요. 아까 그 길게 피어 있는데 여기를 잘라내야 되는데 혹시라도 자구가 나올까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또 자구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잘라내지 말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제 이야기예요. 이게 꽃은 얘가 이제 꽃이 피잖아요. 그러면 꽃이 지잖아요. 얘가 말라요. 이 꽃대는 말라서 이제 잘라내야 돼요. 자를 때 여기를 끝에를 잘라내시면 돼요. 이 끝을 얘는 이제 꽃이 피고 나면 말라요. 얘가 이제 소진을 다 한 거죠. 영양가가. 그래서 얘는 죽어요. 얘는 안 죽어요. 얘는 이 엄마는 안 죽어. 엄마는 안 죽고 얘만 죽어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꽃을 잘라서 꽃은 꽃대로 보시고 얘는 살리자는 거죠. 이제 제가 이제 오랜 경험상 꽃을 키워본 경험상 제가 깨달은 이치예요. 저는 이거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요. 저는 이제 번식을 할 때 이 프릴 종류는 꽃대로 번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자, 번식을 할 때 여기를 잘라요. 여기 자르면 여기서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 정도 잘라요. 여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죠. 여기 정도 잘라요. 그 다음에 이걸 잘라요. 그러면 세 대가 되는 거예요. 얘는 안 자르고 여기 붙어 있지만. 그래서 얘를 예,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잘하신다고 칭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흙에다 심을 때는 반드시 물기를 다 말려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를 말려가지고 여기 이런 흙에다가 꽂아놔요. 꽂아놓으면 여기에서 자구가 나와가지고 새로운 하나의 개체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얘도 확률이 한 40%, 50% 미만이에요. 근데 그냥 꽂아놨는데 그냥 꽂아놨는데 여기서 하나가 저는 이제 이 프릴 번식은 거의 그렇게 많이 했어요. 이제 물론 얘네를 이렇게 떼어가지고 키우기도 했지만 이 꽃대를 가지고 번식을 많이 했어요. 꽃대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 꽃대 한 대로 3개 정도를 더 이렇게 번식을 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 중에서 5개를 심었는데 하나만 살아도 괜찮은 거잖아요. 그냥 이렇게 꽂아놨을 뿐인데. 그래서 번식을 그렇게도 시키니까 얘가 이렇게 나올 때는 함부로 자르지는 마시고, 저는 지금은 귀찮으니까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내는데
눈말림이랑 오셔가지고 하다보니님이랑 오셔갖고 잘라서 갖다가 그렇게 해보셔도 괜찮아요. 저희 집에 자주 오시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번식하는 방법도 있다. 이 번식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물론 이렇게 하나 따가지고 번식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 이 풀일 종류는 이 입에서 잘 안 되고 이런 종류들이 매혹의 창 종류들이 하나씩 땄을 때 번식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네들도 비싸고 귀한 것들은 잘 안 돼요. 비싼 것들은 꽃대 번식이 있어요. 풀일 종류는 저는 꽃대로 번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려고 일단은 심어볼게요. 자, 여기를 보시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심다가 이렇게 여기 끝에치가 하나가 이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떨어졌으면 이 얘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여기다가 꽂아 놓으면 돼요. 얘는 지금 여기에 붙어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떨어질 것 같아요. 끝이 이제 쌩쌩하지 않고 말랐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꽃대 번식은 확률이 제가 봤을 때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개 하면 6개, 30%나 4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렇게 뿌리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기를 한번 반드시 흙을 털어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공기를 한번 쐬면은 얘네 뿌리는 죽는다고 그랬죠. 근데 얘네 뿌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잘라서 심는 게 더 낫냐? 그거는 아니에요. 얘가 새 뿌리가 나올 때까지 얘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너무 많지는 않아도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굵은 뿌리 있죠. 굵은 뿌리는 다 잘라내셔야 돼요. 굵은 뿌리는 얘네가 자라는데 하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영양분을 빨아서 자기가 먹느라고 얘가 크는데 오히려 방해가 돼요. 항상 나무든지 꽃이든지 간에는 이 잔뿌리가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옮겨 심을 때도 잔뿌리가 다치지 않게 분을 떠가지고 옮기잖아요. 일반 나무는. 근데 얘는 아무리 큰 작품도 아무리 큰 다육도 이렇게 탈탈 털어서 심으셔야 돼요. 털어서 이 밑에가 있는 큰 뿌리는 다 정리를 해주시고 잔뿌리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냥 빼서 그대로 하면은 안 돼요. 상태가 좋아지지 않아요. 얘를 이렇게 해서 이 큰 뿌리를 다 제거를 하고 잔뿌리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가 이제 제 방식이에요. 저는 이렇게 손으로 떼요. 왜냐면은 어떤 분들은 가위로 자르라고 하는데 가위는 이제 금속이잖아요. 쇠잖아요. 그러면 얘네들한테 이렇게 닿았을 때,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힘들어도 아주 큰 거는 모르지만 웬만한 거는 제가 이렇게 손으로 따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는 다 따줘도 지금 여기 보면은 잔뿌리가 꽤 많이 있죠. 얘를 이제 모체로 해가지고 새로운 뿌리가 클 수 있도록 얘가 도와준 다음에 얘는 장렬히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일단 하나를 심어 놨어요. 항상 제가 보면 좌측에 키가 큰 꽃을 심으라고 했어요. 심는 방법은 비슷해요. 세균이 들어갈 수도 가위로 자르면 그 금속에서 그 세균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좀 약간의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썩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가위 같은 것은 잘 안 되고 제가 이제 애지간하면은 손으로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꽃대는 자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를 보시면 밑에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죠. 자구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고 있고 얘가 이 자체가 워낙에 지금 예쁘잖아요. 꽃 모양이 굉장히 예쁘게 지금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꽃대가 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방해가 될 것 같은 얘 미적인 거에서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얘는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잘라서 제가 놔뒀다가 나중에 우리 눈말림이나 하다보니님이 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똑 떼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게 상처가 깊을 수 있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대창님, 경이로운 대창님 반갑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이렇게 가위로 자르는 거하고 해보니까 저는 그냥 손으로 자르는 게 오히려 더 낫더라고요. 다만 물을 줄 날이 가까워 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자르시면 안 돼요. 물을 줄 날이 가까워 오시면 이렇게 자르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가위로 자르세요. 왜 그러냐면 가위로 여기를 자르잖아요. 아까 꽃대를 가위로 자르면 얘가 이제 썩어요. 썩어서 결국 말라요. 말라서 결국은 이렇게 손으로 떼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지금이 여름이고 물을 줄 날이 얼마 안 있으면 얘가 이제 바이러스가 이쪽으로 타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겨울에는 괜찮아요. 큰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겨울에는 웬만하면은 뭐 그렇게 큰 염려는 안 하시고 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시면 여기도 뿌리가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네가 가지고 있어야 할 뿌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뿌리가 굉장히 왕성한 편이죠. 그러면은 이제 다육의 특성상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뿌리를 똑 잘라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얘가 새로운 뿌리가 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면서 얘는 나중에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공기를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 얘는 죽어요. 죽는데 얘가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서 이 새 뿌리가 나오는데 역할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뿌리는 있는 게 좋죠. 없는 것보다는. 없어도 되지만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꽂아 놓으면은 얘가 몸살을 해요. 알게 모르게. 안 하는 것 같지만 몸살을 상당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뿌리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 없어도 살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심는 게 훨씬 활착이 잘 되죠. 얘도 이제 이렇게 좀 굳거나 큰 애는 큰 뿌리는 제가 잘라 주겠습니다. 잘라 주면은 이제 이 정도 남잖아요. 그러면 끝에만 조금 정리를 해주고 왜 이 뿌리를 제가 반드시 이렇게 뿌리가 보이도록 흙을 털어야 된다고 하냐면은 여기에 이제 간혹 가다가 뿌리 혹 박테리아 같은 거지 이렇게 뿌리에가 이렇게 혹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해서 뿌리 정리를 하고 나서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심었어요.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쪽 가에는 약간 키가 큰 거, 이쪽은 이제 3분의 2 정도 되는 꽃을 심고 나서 밑에를 심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받침을 숯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숯은 얘네들을 이런 사고가 나죠. 왜냐면 왜 이런 사고가 나냐면 지금 키가 크잖아요. 작은 것은 언제쯤 하냐고요? 작은 것은 굳이 뗄 필요는 없고 만약에 떼서 심고 싶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가 됐을 때 떼어서 심어야 늘리고 싶으면 그래야 얘가 몸살을 안 하고 살고 이 상태에도 떼어서 심어도 크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크는 게 더디어요. 이 엄마 몸체에 붙어 있어서 크는 게 훨씬 더 잘 커요. 그래서 클 때까지 놔두고 얘를 굳이 뗄 필요 없이 그냥 한 몸체로 만들어 놓는 게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 풀일은 그렇게 잘 안 떼요. 이것을 제가 이렇게 어저께 쇠로 이걸로 철물점 가면 이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걸로 이렇게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면서 심으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심을 수 있으면서 이 뒤에다가 숯을 이렇게 놓으면은 약간 바위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제가 한번 얘를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숯이나 돌을 놓는 거하고 안 놓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숯을 놓아서 이렇게 심으면은 훨씬 더 멋있어요. 뒤에서 봐도 멋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한번 돌려볼게요. 살짝 돌려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예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제가 항상 심는 매혹의 창으로 밑에는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굳이 여기에다가 매혹의 창으로 심을 필요가 없고 좀 이런 국민 다육이라고 하는 저렴한 다육 중에서 키가 좀 작은 것들로 여기다 심으시면 돼요. 나중에 꾸미시려면, 혹시라도 꾸미시려면 그렇게 꾸미시면 되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에 지금 그 매혹의 창 화분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창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심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가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자, 얘는 어저께 했던 홍상생수라고 매우 흡사해요. 근데 얘는 또 다른 거예요. 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상품은 헬리아라고 했어요. 헬리아도 비슷해요. 비슷한데 얘는 헬리아는 아니고 비스트 자이언트라는 거예요. 비스트 자이언트라는 다육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아주 봄 되면은 이 빨간 여기에 아주 이 정말 인간으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요. 전체가 빨간 게 아니에요. 이 여기에 이렇게 아주 끝이 아주 예쁘게 물이 드는 그런 다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에다가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스트 자이언트예요. 제가 그 다육 이름이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이거를 떼놓은 게 있어서, 먹는 다육이는 바이솔 중에서도 와송이라는 게 있어요. 사공님, 와송이라는 다육이는 뭐냐면은 옛날 그 정말 오래된 그 영월의 조견당 같이 아주 오래된 그런 기와에서 크는 바이솔이 있어요. 그거는 약재로 쓴대요. 다육이 이름 너무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꽃집사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고양이 집사, 강아지 집사가 아니라 우리같이 정원을 하는 사람들을 꽃집사라고 하는데, 꽃집사들이 치매 확률이 적대요. 왜냐면은 정원 일을 하면은 소소하게 이렇게 소근육을 쓰면서 움직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다가 꽃 이름이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알아지고 내 것이 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본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 것이잖아요. 그러면 외워져요. 비싼 것이면 더 잘 외워집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외워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송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나는 바이솔이 있어요. 색깔은 무슨 색깔이냐면은 약간 희묵그레 해가지고 다육 자체가 예쁘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게 꽃이 필 때는 층층층층 다보탑처럼 이렇게 올라가요. 가을에 꽃이 펴요. 그렇죠. 다육이 색깔은 정말 신비스러워요.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인간은 도저히 낼 수 없는 그런 색깔을 얘네들이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육들은 요구르트 같은 데다가 갈아서 먹으면 위에 되게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는 다육이는 바이솔 와송은요 방으로 안 들여놔도 돼요. 밖에 그냥 겨울에 그냥 놔두면 죽었다가 내년 봄에 다시 다 살아나요. 있어요. 와송. 예. 와송은 그렇게 많이 커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바이솔이라는 다육이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솔방울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연화 바이솔도 있고, 바이솔 종류도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바이솔을 요즘에 많이 키우거든요. 바이솔 정원을, 아마 정원 하시는 분들은 바이솔 정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마당 한켠에다가 바이솔 정원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바이솔은 왜 키우냐면은 월동이 돼요. 뭐 월동이 되는 다육이, 유일하게 월동이 되는 다육이가 천년초, 백년초나 천년초라고 하는 그 빨간 열매 여는 거 있죠. 제주도 가면 많이 있는 봄에 노란 꽃이 펴가지고 빨간 열매가 있는 손바닥 선인장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생긴 선인장이 정말 안 이뻐요. 안 이쁜데 꽃이 노랗게 피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꽃이. 저희 집도 있어요. 근데 걔는 밖에서 월동을 해요. 겨울에 이제 이렇게 좀 죽은 듯이 있다가 봄 되면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봄에 노랗게 꽃이 피는데 정말 사람을 아주 홀립니다. 걔가 월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이솔 종류가 월동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원이 넓으면 천년초, 백년초라고도 하고 천년초라고도 하는데, 백년초하고 천년초하고 미묘한 차이가 있대요. 근데 제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구분을 잘 모르겠어요. 있어요. 죽을랑 말랑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걔가 다 폭삭 주저앉았다가 봄 되면 아주 바닥에 일어나서 그냥 합니다. 걔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아주 잔가시가 너무 많아요. 걔는. 그래서 손으로 한번 들어갔다 하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다육이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솔 중에서도 먹는 바이솔은 와송, 기와에 있는 옛날 잘 가꿔진 데는 없고요. 그 기와집인데 폐가 막 이런 정도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와송이 살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이솔을, 저희 집도 지금 큰 선인장, 한쪽에다가 선인장 심어놓고 밑에다가 바이솔 종류로 쭉 꾸며놨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지금은 싹 죽었다가 봄 되면은 다시 다 올라와요. 그래서 바이솔은 내가 안에다가 들여놓을 형편이 안 된다 싶으면 바이솔 종류를 심으면 되는데, 바이솔하고 이 다육하고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얘네들을 키우다 보면은 바이솔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월동이 돼서 아마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이게, 자, 얘는 이제 또 색깔이 다르잖아요. 얘는 이름이 뭐냐면 미국 소후렌이라는 다육이에요. 미국 소후렌인데 얘도 지금 색깔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제 3월, 4월쯤 되면은 얘가 아주 정말 신비한 색깔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진짜 니네는 어떻게 이런 색깔을 낼 수가 있냐고 제가 정말 탐복을 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예쁩니다. 제가 이제 아주 창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뒤에 쪽도 심어주고 이렇게 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많은 다육 이름을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혹시 댓글 때문에 잘 안 보이시면은요, 뒤로 가기를 한 번만 눌러가지고 보시면 댓글이 안 보이거든요. 그때 잠깐 보시고 다시 물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물은 어떻게 주냐면 이 심어 놓은 상태에서 바로 물을 주시면 안 되고, 아까 지금 뿌리가 없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이 창들이 뿌리가 없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2주 최하 얘들이 지금 많이 말려 있는 상태예요. 그 아까 매혹의 창들이 제가 비스트 자이언트나 미국 소우렌이나 이런 애들이 완전히 말려 있는 상태에서 제가 지금 심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땅을 닿으면은 아마 뿌리가 금방 나올 거예요. 금방 나오는데, 그런 상태에서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셔야 돼요. 지금 바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지금 뿌리를 많이 손질을 했거든요. 뿌리를 손질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으로 치면은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수술을 했다는 거기 때문에, 수술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밥을 바로 안 주잖아요. 이 내장이 완전히 안정이 될 때까지는 안 주잖아요, 밥을. 그래서 완전히 안정이 된 상태가, 우리 인간은 한
3일이나 4일 정도 되면 이제 물부터 주기 시작해서 주고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한 2주 정도, 겨울이니까 2주 정도 있다가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안정적이에요. 1주 만에 주셔도 되지만 이 뿌리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썩지는 않아요. 지금 이 계절에는, 겨울에는. 예, 작품이 완성이 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마사를 이 사이사이에다가 마사를 넣어주시면 돼요. 마사를, 자, 잠깐 보셔요. 마사를 넣은 거하고 안 넣은 거하고는 이 모양도 달라요. 모양도 다른데, 이게 마사가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은, 물을 줬을 때, 우리가 호스로 물을 주잖아요. 호스를 줄 때 샤워기로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 호스 그냥 한 가닥으로 나오는 걸로 물을 주시면 안 돼요. 샤워기로 주셔야 되는데, 처음 주실 때 여기 이 몸체에다도 한번 주세요. 예. 예, 비유가 리얼해서,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들은 여름에는 얘가 이제 물이 입에 닿으면 무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무르냐면은, 자, 프릴 종류로 이 안에 이제 물이 맺혀요. 이 안에 물이 맺히면, 이제 물을 주면 맺힐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털어주거든요. 물을 주고는 반드시 털어주셔야 돼요. 여기에가 물이 이렇게 맺혀 있으면 얘네들은 물을 안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겨울에는 햇빛이 강해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여름에는 햇빛이 있는데 여기가 물이 맺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오목렌즈, 볼록렌즈 이렇게 종이에다가 하면 종이가 타는 현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탈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기는 반드시 없애줘야 되고, 여름에는 되도록이면 이 입이 닿지 않도록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는. 근데 겨울에는 그냥 물을 닿게 줘도 큰 상관은 없어요. 저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밑으로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혹의 창 같은 경우는 안 닿고는 물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위로 다 줘요. 위를 다 주는데, 다만 이런 것에 있는 것들은 안 빠져나가면 탈탈 털어줍니다. 한 번씩 다지면서. 그리고 이제 저희는 그거 있죠.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터는 거. 그걸로 불어서 다 털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는 이제 먼지도 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마사가 이렇게 말라 있는 상태하고, 물을 줬을 때 물을 촉촉이 머금고 있을 때, 근데 이제 마사가 완전히 씻겨나갈 수 있도록, 예, 이명숙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완전히 마사가 씻겨나갈 수 있도록 처음 물을 주실 때는 얘 하나에 1분 정도 물을 주셔야 돼요. 아주 천천히 약하게 해가지고. 너무 세게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호스를 약하게 해가지고 살살 주면서 완전히 이 속에 들어있는 이 마사도 좀 빼내고, 이 마사가 흩어지지 않도록 살살 물을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1분이 되게 짧은 것 같아죠. 우리 옛날에 그 펜싱 하면서 그 1분, 정말 그 길었던 1분 생각하시죠? 기억나시죠? 펜싱 우리나라 선수. 그렇듯이 1분이라는 시간이 물 주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동안 충분히 물을 주세요. 2주 있다가. 그러고 나서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는데 적어도 한 20초, 30초 정도 물을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 속에 물이 들어가서 산소를 한번 뒤집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물을 계속 줘가지고 계속 뒤집어주면은 얘네들이 안정을 찾을 시간이 없어서 얘네들이 잘 죽는 거예요. 물을 자주 준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얘네들도 물을 주면은 나름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한 달에 한 번 받는 게 낫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물을 주지만 굉장히 흠뻑
흡족하게, 아, 내가 정말 배부르게 먹었다, 그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겨울에는 잠을 자고 있는 시기예요. 제가 지금은 분갈이를 하는 시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을 한 번 주시고 2월 달까지는 물을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1월, 2월은 원래 물을 안 줘야 돼요. 안 주는 게 좋아요. 얘네들이 숨을 쉬지 않아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물을 안 주는 게 좋고, 이런 창 종류들은 있잖아요. 얘네들은 겨울에 크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위해서 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저는 1월, 2월은 굶겨요. 왜냐면은 이 물에 이 몸체, 다육이가 왜 다육이냐면 이 잎사귀에 물을 많이 먹고 있어서 마늘, 다의 고기육이에요. 얘네가 이제 고기가 영양분이잖아요. 이 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어서 다육이라고 하거든요. 다육이라는 이름이. 그래서 얘네가 물이 많이 있으면 까딱 잘못하면 얼어요. 겨울에 온도가 까딱 잘못만. 예. 어떻게 끝나셨어요, 라이크스? 오늘 맞는 작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물을 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육이를 잘 죽인다는 사람은 너무 부지런하신 분.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부지런한 남편을 두신 분들이 다육이를 다 죽여요. 집 오셨어요? 예, 그래서 다육이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시들시들 하니까, 시들시들 했다가도 얘들은 3월 달에 물 딱 주면은 쫙 펴져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을 안 줘야 되는데 물을 주면은 얘네들이, 남편이 물을 줬어요. 자기 각시는 돌아다니느라고, 응? 물을 못 주는 것 같아. 우리 지금 퍼플님처럼, 응? 물을 못 주는 것 같아. 생각할 때. 아,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아, 원장님, 반갑습니다. 아, 통째로 담갔다가 빼기도 해요. 통째로 담갔다가 빼기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다육을 많이 키우시는 분 있잖아요. 많이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이라고 하죠. 놓는 다이를 이렇게 평면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옆에가 이렇게 좀 올라오도록 상자 모양으로 다이를 짜요. 그분들 다육이는 다육이가 적잖아요. 판매를 하는 다육이니까 적으니까 이게 낮을 거 아니에요. 이 화분 길이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그분들은 뭐 1000평, 1200평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물을 도저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위에서 물을 주면은 튀고 난리가 나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다이를 그렇게 짜갖고 거기에다가 물을 담궈놔. 2, 3일 정도 물을 담궈놔요. 담궈놨다가 물만 빼요. 그렇게 그 사람들은 설치를 해요. 맨 처음 설치를 할 때. 근데 저는 왜 물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냐면, 저희 거는 화분이 너무 커요. 그런 다이를 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밑으로 내려가게 해놓고 이렇게 물을 주면서 얘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가 깍지벌레는 안 꼈는지, 무슨 병은 안 생겼는지 물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만 1분 정도 주고 나중에는 한 30초 주시면 돼요. 시들해져서 걱정해도 물 안 주셔도 돼요. 예. 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춥죠? 예. 예. 그래서 남편분이 물을 줬어. 물을 줬는데 며칠 있다 보니까 또 그대로 시들시들해. 그거는 뭐냐면 이 다육이가 물을 빨아먹지 못하는 시기에 물을 줘서 얘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물을 또 줬어. 얘가 물이 부족했나? 내가 줬는데 또 줬어. 며칠 있다 또 줬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육이를 돌아가시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다육이를 키우시면서 나는 다육이를 못 키운다, 내가 키우면 다육이를 죽는다, 그분들은 일단 물을 자제를 해주시면, 물을 자제를 해주시면 죽지는 않아요.
그 징글징글한, 제가 정말 징글징글하다고 하는 그 크로바 같이 생긴 괭이밥들이 허옇게 말라 죽어도 다육이는 말라 죽잖아요. 걔네들이 생명력이 말도 못하게 생명력이 길거든요. 그렇게 다 죽었다가도, 하얗게 입이 말라 죽었다가도 물 한 번만 주면 쨍 하고 살아나는 게 그 괭이밥이에요. 요즘 우리 논말님하고 노영님이 와가지고 날마다 뽑아내는, 근데 지금 저쪽에서 다시 또 나고 있어. 걔가. 그렇게 생명력이 긴 애가 죽어도 이 다육이는 물 안 줘서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줘서 죽는 것이지 물을 안 줘서 죽는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정말 부탁을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씩만 주세요. 흠뻑. 그러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이것을 이 다육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일괄 하나씩 다 시범을 보여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친구분들이 많이 그렇게 지금처럼 안 계시고 또 지나간 거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이렇게 접시 정원을 이 안에 그릇 안에 정원을 꾸미는 이유는 제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아직도 다육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도 지금 귀농인 그 김제시 농업기술센터에 그 귀농 교육 기초반 교육을 하거든요. 제가 3시간 이 다육에 대해서 교육을 들어가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에 왔잖아요. 오시면서 다육이를 한두 개쯤은 접해서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도시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이런 채소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파릇파릇한 것이나 꽃에 대한 그런 게 별로 그렇게 없을 수도 있어요. 흔하니까. 근데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이거 하나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키우시는데 잘 키울 수 있도록 제가 가서 교육을 해요. 근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어저께도 꽃 배달을 했는데 어저께죠. 꽃 배달을 했는데 저한테만 오면 다육이가 죽어요.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물 또는 제가 지금 이거를 이 상품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많은 분이 계실 때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간 상품이에요. 이번 주간 상품인데 이것도 지금 6일 동안 방 안에 있다고 해서 이렇게 색깔이 바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남양집이라면은 겨울에는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죠. 겨울에는 햇빛이. 그래서 다육이 키우기가 아주 좋아요. 지금은 이렇게 빨갛게 물이 안 들더라도 봄이 되면은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다육이는 6, 7, 8, 6월 달부터 미워지기 시작해서 6월, 7월, 8월 동안 미워요. 근데 정말 9월 달이 되면은 누가 시켰는지 9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은 이 끝부터 이 빨간 기가 돕니다. 그 신비함이라는 것은 말도 못해요. 내가 정말 보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원장님이 키우세요. 어차피 스트레스 해소도 할 겸 햇빛 잘 들으면요 겨울에는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제 6월 달부터는 안 이뻐지기 시작하면은 얘네를 그냥 초록 우리 관엽식물처럼 그냥 생각을 하세요. 여름에는 이제 남양인집이 여름에는 이제 햇빛이 쫙 물러나고 나면 이제 그늘이 지잖아요. 그늘이 지면 얘네들이 이제 초록초록해지면서 이렇게 커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얘네들 작품이 이런 작품들이 웃자라서 생긴 거예요. 얘도 지금 웃자라서 이렇게 웃자란 것이 작품이 돼요. 이 프릴 종류들은. 그리고 이런 사이사이에서 다시 다 또 자구가 나와요. 웃자라면은
나쁜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절대 웃자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다만 그거를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고 잘라내버립니다. 이것도 제가 이 꽃대도 자르지 말고 이만큼 클 때까지는 기다려. 얘가 꽃이 필 때는 온 에너지가 이쪽으로 다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몸체가 굉장히 상해요. 근데 이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꽃대인지 자구인지 구분 가시죠? 얘네들도 꽃이 이렇게 펴요. 그래서 구분이 확실히 됐을 때 잘라가지고 번식을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다육이는 나이 듦과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나이 듦는 것은 뭐냐면 얘 다육이에요. 다육이 지금 여기서 지금 우리 퍼플님이 지금 못 보셨었는데 여기서 지금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말려서 묻어놓으면은 얘도 다시 다육이 하나가 된다고요. 예. 기다림이라고 아니 나이 듦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나이가 들어가면 저도 막 무엇을 얻다 두었는데 생각도 안 나고 그러면 내 나이 들어서 이러는갑다 막 이렇게 약간 절망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다육이만큼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예뻐지는 게 다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르신들 할 때 얘네들처럼 우리도 젊었을 때는 패기가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지혜가 생기지 않느냐. 그 지혜를 우리한테 애들한테 물려주면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비유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제 제가 노인하고 어른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노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은 어른이 되는 것이다. 지혜로운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근데 다육이는 정말로 이 창 종류들은 이런 매혹의 창 종류들, 아까 상품으로 말한 이 헬리아도 수명이 100년이에요. 100년을 살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회춘의 달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이가 먹어갈수록 예뻐져요. 물도 훨씬 더 빨리 들고. 얘네들 이제 번식 막 해서 막 물 줘갖고 키운 애들은요 이렇게 물 안 들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을. 저희 거는 20년을 키웠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냥 어디서 하나 떼어서 심어도 물이 잘 들고 이렇게 모양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것이 절대 나쁜 거는 아니다. 그리고 기다려줘야 돼요. 얘가 꽃대가 올라오면 꽃대가 올라오는 대로 얘가 길게 웃자라면 웃자라는 대로 웃자란 것이 어떤 모양을 잡고 얘가 작품이 되는지를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림은 누구한테 빗대냐면 자식한테 빗대요. 제가 우리가 자식들이 공부도 안 하고 사춘기도 있고 막 그러지만 정말 속을 있는 대로 끓여가면서 기다려 주잖아요. 그러면서 얘가 성장을 하잖아요. 얘도 좀 기다려 주시라고요. 얘 다육이한테 굉장한 인생이 들어있어요. 인생 철학이 들어있어요. 예, 갑자기 다육이 인생이 부러워요? 아니에요. 아무리 다육이가 인생이 부럽기로서니 사람 같겠어요. 예, 기다림.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다육이에는 나이듦과 기다림이라는 미학이 들어있다고 저는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다려주세요. 죽으려고 해도 바로 뽑지 말고 뽑아서 다른 거 심지 말고 기다려주시면 얘는 반드시 주인이 기다려준 만큼의 보답을 해줍니다. 제가 오늘 너무 많은 얘기를 해버리면은 아직 지금 벌써 1시간하고 13분이 지났네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버리면 내일은 또 얘기를 할 게 없으니까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금 정말 제가 끝날 때까지 13분이 이렇게 들어와 계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제가 오늘 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올해까지라는 게 38번까지입니다. 이렇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요? 잘 배우셨다니 참 다행입니다. 내일도 들어오세요. 8시에 시작합니다. 내일은 또 아마 다른 얘기를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상품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유튜브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5분이 해주셨어요. 5분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43명이 됐습니다. 7명만 더 해주시면, 7분만 더 해주시면 제가 동시 송출을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그래서 제가 안티카오스예요. 유튜브 계정이 부탁드립니다. 안티카오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안티카오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제가 말을 하면서도 너무 뻔뻔한 것 같아가지고 한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예, 송영선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해요. 어저께 막 보시다가 들어가서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43명이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자리를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방송을 안티카오스 혼돈 방지가 아니라 혼돈을 극히 싫어한다는 제가 어지러져 있는 거 되게 싫어해서 좀 깔끔하다고 저희 선생님이 네이밍을 그렇게 해주셨어요. 원장님 어저께 오셔가지고 별로 깔끔하지도 않다만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흙을 만지는 집치고는 좀 깔끔하다고 해서 그렇게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정말 편안한 밤 되시고요. 내일 하루도 정말 무탈하게 지내시다가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나 뵈어요. 내일 저녁에 8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제 갤러리 밤의 안티카오스였습니다. 그래요? 원장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안티카오스랍니다. 제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